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이종숙이고요. 네, 제 소개입니다. 주로 대치해서 수업을 좀 진행하다가 최근에 10여 년 정도 대치해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번에 센티움 학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우선 학교 대 학교 저는 현대고, 영동고, 경기고 시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았고요. 우선 분석 전에 학교 편성에 대해서, 과목 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실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고1 수학 같은 경우는 고1 수학이랑 고2 수학이 있는데 여기 1학기, 여기 2학기로 뒀을 때 알고 계시겠지만 고1은 수학 상, 고2의 2학기는 수학 하, 그리고 고2 때는 대부분 학교가 수1을 1학기 때 수업해요. 수학 1. 2학기 때는 수학 2를 수업하고요. 그 다음 고3 때 미적분 수업을 하는 게 보통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화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통하고 기하가 문제인데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확통, 기하가 편성되는 게 지금 다른데 현대고 같은 경우는 현대고랑 그 다음 경기고, 영동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대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공통사항이고요. 확통과 기하가 2학년 때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기고 같은 경우는 기하가 2학년 때 기하를 2학년 때 수업하고 확통은 고3 때 있습니다. 이 확통과 기하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영동고 수학 같은 경우는 확통을 지금 고2 때 수업을 진행합니다. 결론은 이 모습은 지금 고정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확통과 기하가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보통은 갈립니다. 좀 특이한 학교가 세화고랑 세화여고인데요. 세화고랑 세화여고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수학 수1, 수2를 한꺼번에 합니다. 그리고 미적분이 2학기로 들어옵니다. 대신에 고3 때 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수능 대비를 하기에는 좋은 학교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학교 과목이 좀 편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학교 과목에 따라서 선행은 과연 어디까지 진행해야 되는가 의문들이 좀 많으세요, 학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우선 저는 상위권 기준, 이 상위권이라는 거는 물론 경시에서 잘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도 내가 봐도 얘는 학습량이 되게 많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해당 사항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혹 막 말리는데도 열심히 한다, 밤새 공부를 한다 이런 학생들이 진짜 있기는 하거든요. 가뭄에 콩나듯이 있어요. 근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선행은 전부 다 빼주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고2 겨울까지라는 게 고3 되기 전, 그러니까 고3 되기 전 고2 겨울까지 저는 미적분 그리고 확통 끝까지 지금 나가라고 개인적으로는 권유를 드리는데, 문제는 요 고3 겨울까지 나가는 것도 만약에 이게 무리라고 하면 고3 겨울까지 해서 완성을 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이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미적분을 한 번만 보고 수능을 보기에는 아이들이 좀 버거워요. 내용도 많고 공식도 많기 때문에 미리 선행을 조금 진행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공부를 해주냐면 지금 3개를 지금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청 기출형태. 이게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요. 교집합이 있습니다. 여기 시중 심화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시중 기출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보통 자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청이나 심화서 기준으로 보통 기출은 자작을 해요, 학교에서. 어느 정도로 꼬아내느냐의 문제인데, 문제는 이 교육청 문제가 요즘 모든 학교들이 전부 이 베이스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문제를 보고 그 다음 심화서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겠지만 뭐 블랙라벨이라던가 올림포스 고난도 그리고 1편 같은 문제집을 얘기하고요. 사실 전부 다 해결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문제집을 좀 골라서 풀려주는 거를 좀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기출 같은 경우도 강남 서초권 기출을 한번 보기를 권유드립니다. 이게 중등 때 선행과 달라요. 기본하고 우리 아이는 심화했는데 선생님 블랙라벨 왜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잘.
제대로 된 애들만 풀릴 거고요. 사실 수업을 하면서도 알아듣는 아이들이 상위반 기준에 제가 볼 때는 한 7할 정도가 알아듣는다고 보면 되고요. 중위권이랑 하위권 아이들은 아직 소화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기초 대수가 탄탄하게 안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화 사고력 부분이 많이 좀 발달이 돼야 이 부분이 해결이 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리고 지금 상위권 위주로 우선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중위권 얘기로 먼저 드리면 겨울 기준으로 수학 상이랑 하를 모두 학습하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상 같은 경우는 이미 되어 있을 거고 하가 선행이 안 돼 있으면 하를 진행하시고 만약 하가 되어 있으면 이 다음 단계인 수학 원을 선행을 같이 좀 빼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3 애들 특징이 뭐냐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것만 주구장창 파거든요. 근데 고1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 제 아이가 있다면 저는 수학 원을 같이 해줄 것 같아요. 이 수화가 되어 있으면 이것만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으면 수원도 분배해서 진행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위권은 상하는 진행해 주는 거를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하위권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수학 하위권. 이게 인정하진 않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학교 성적대가 한 중학교 때 70점, 80점 나오는 학생 중에도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1학기 파트 전반이 약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대수가 약할 확률이 되게 있는데 이거를 전부 내려가서 복습을 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수학 상 파트에 상당수가 들어있거든요. 수학 상에 뭐가 들어있냐면 방정식, 부등식, 함수 같은 내용이 그대로 다시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꼼꼼하고 천천히 진행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가 공부량이 좀 많이 부족해서 어차피 논다 이러면 화목에도 뭐 월금의 수학상, 화목에는 수학을 넣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선행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고요. 선행 예시인데요. 앞으로 뭐 시간표 세팅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겨울이 있고 여기가 1학기, 여기 여름, 여기 2학기가 있는데 조심할 게 뭐냐면 중등 때 학기 중에 선행을 하신 학부모님들이 간혹들이 많이들 있잖아요. 중학생들은. 절대 선행은 금물이고 무조건 학기 중에 내신만 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 겨울이 좀 길기 때문에 이때는 요 앞 단계 내신을 좀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에는 이 겨울에는 요 앞 단계 다시 한번 1학기 내신을 진행해 주고요. 그리고 요 다음 분기의 내신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한 선행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 거를 끌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신은 그 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진행해주고 추가로 하나 더 들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뭐 수학 외에 다른 거에 신경 쓰겠다, 뭐 예체능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이과 지망을 한다고 하면 이커리는 지금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별 수학시험 특징이고요. 지금 현대고 그리고 영동고 경기고 이렇게 지금 가져왔습니다. 우선 학교 특징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죠? 현대고가 뭐 자사고 영동고랑 경기고는 일반고인데 여기 과중반 있는 건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우선 현대고가 지금 인원이 조금 많고요. 경기고도 인원이 많고 영동고가 인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셋 다 특징이 뭐냐면 요즘에 학교 프린트가 전에는 뭐 어떤 특정 올림포스 고난도라든가 이런 문제집을 내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다 트렌드가 전부 모의고사 문항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모의고사 출제되는 거는 똑같고요. 우선 현대고 위주로 지금 본다면 부교재 변형 문제가 다수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교재를 저는 하위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좀 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3등급까지 나오는 경우를 봤어요. 올해예요. 그래서 이 현대고 문제의 특징은 숫자만 바꾸기도 하지만 같은 문제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와서 완전히 새로운 문제로 재탄생도 시키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문제는 같은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건데
어쨌든 심화 문제를 1학년 때는 조금 훈련을 시켜주면서 아이의 사고를 좀 확장시켜서 똑같이 틀리더라도 1학년 때 뭐 두 학생이 있는데 얘는 어려운 문제를 아예 손도 안 대던 학생이고 이 학생은 중간까지 가다가 틀리는 학생이 있는데 2학년 때는 좀 성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훈련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사고력을 훈련하는 시간이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영동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기 두 학교에 비해는 좀 쉽다는 평이 좀 많은 학교인데 국어 영어가 어렵게 출제돼서 수학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강남권에 쉬운 학교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더 어려운 학교만 있지 쉬운 학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는 어렵고요. 좀 이따가 올해 출제된 문제들을 보여드릴 건데 아마 보면 어렵구나 하는 생각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간은 보통 쉽게 그리고 기말은 보통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틀어진 연도들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꼭 예측하는 이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엔 쉽게 나올 것 같아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할래요. 꼭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저는 항상 공부 요만큼 필요하면 얘를 덮기 위해선 이렇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예측을 금물이라고 얘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영어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많이 적기 때문에 등급 간 격차가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 차이 갖고 이 아이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도 내신 받기가 좀 더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고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이 학교 프린트 모의고사 3개년을 주거든요. 그리고 객관식 서답형 문제도 많습니다. 알려졌다시피 경기고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죠.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있을 뿐더러 과중반과 또 과중반 아닌 반의 면학 분위기 많이 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중반을 준비한다면 준비를 좀 열심히 타이트하게 준비해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수도 많이, 학습량도 굉장히 좀 많아야 됩니다. 애들 보면 뿌듯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막 두세 시간 공부해서 굉장히 뿌듯함에 오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한 개 많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많으면 그 시간 내에 한 개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앉아 있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네, 지금 이거 현대고 문제고요. 올해 겁니다. 전부 지금 올해 걸 가져왔는데 약간 변별 문항을 좀 가져왔어요. 사실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린트에 있는 문제가 좀 변형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문항 사실 저도 여긴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요. 그래서 시간 내에 이걸 풀어야 되는데 현대고가 18문항밖에 되지 않아서 선생님 시간이 남겠네요 생각하거든요. 큰 오산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쨌든 사고력을 많이 길러놔야 됩니다. 사실 수능 문제랑도 좀 맞닿아 있는 게 보여요. 요새 그 수학2 문제에서 보면 이게 단편적으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되는 게 이 중에 만족하는 상황이 어느 건지 그려서 골라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랑 조금 맞닿아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1학년 때 다 틀리다가도 2학년 때 어느 정도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설사 이걸 틀려도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나머지 다 맞으면. 그래서 중간까지 가는 걸 전 항상 원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나중에 성적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이건 경기고 시험 문제입니다. 이건 문항이 그대로 지금 나온 거고요. 얘는 원래 주어진 문제예요. 항상 나오는 형태의 이차 함수 문제. 축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범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범위 구하는 문제인데 문제를 훨씬 틀었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죠. 경기고 문제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변별 문항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 문항은 그래도 모의고사 2019년도인가 등장했던 문제라서 아마 이거는 눈에 익을 거고요. 내신 대비를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두 문제는 굉장히 허덕였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도 또 이런 문제를 다 맞춰내는 친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건 영동고고요. 여길 넘겼네요. 문항이 좀 비슷한 게 보이시나요? 요 문제가 좀 비슷하죠. 그리고 영동고가 쉽다고는 하나 근처에서는 그래도 난이도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22번 같은 경우도 문제 2개가 같이 결합되어서 구성되어 있죠. 심지어 교재에서는 여기가 지금 만족하는 5차식 fx로 나와 있죠. 보통은 2차, 3차까지밖에 가지 않거든요. 근데 5차로 나와 있고 문제는 이게 실수가 되는 a 값을 한번 찾고 다시 fx를 찾아야 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산을 못하면 어차피 여기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쉬운 학교가 이 정도거든요. 결론은 여기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네, 우선 3개를 지금 다 분석해 수학은 사실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학교에 특정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했을 때 한 번은 성적이 잘 나올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잘 나오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업의 특징은 밀착형 타이트한 수업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 같은 경우 만약 관리를 원하지 않으면 전부 인강을 듣고 말아버리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절대 늦지 않도록 우선 시간 관리부터 저는 좀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저조차도 만약 2분의 쉬는 시간을 두면 12분까지 꼭 다 들어와서 앉아있는 반이 제 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성적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활 태도, 그 다음 생활 리듬 같은 것도 제가 좀 자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또 시험 기간에는 주말 클리닉이랑 의무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수업이고요. 와서 자유롭게 질문 필요해서 과제를 하면서 질문할 수 있도록 수업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수업 방향 계획과 실행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사실 이거는 지금 선행할 때 내용이랑 그 다음에 2번째 수업할 때 내용을 달리한다는 얘기를 좀 그럴싸하게 좀 적어봤고요. 네. 우선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되는 개념은 뭐 이 정도 큰 줄기를 알아야 된다고 치면 심화로 들어갔을 때 알아야 되는 내용은 굉장히 다채롭고 많습니다. 정말 상당히 많거든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함수 같은 걸 배울 때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뭐 내용들, 뭐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 이상의 내용, 심화 문제 아니면 내신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들은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따 뒤에 아이들이 정리한 것들은 따로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진행해서 오답 노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고등은 중등 때처럼 모든 것을 오답 노트를 할 시간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겨울방학 같습니다. 겨울방학까지가 오답노트 진행하기에 최적이고 3월 이때가 돼서는 틀린 문제를 다시 줘서 푸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건 시간표고요. 제 수업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우선 11월 12일 이후에 지금 전부 개강이고요. 수토는 수학상 기본, 그 다음 화목은 수학화 기본, 그리고 일요일은 수학 원 응용 수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수업 후 발송되는 문자에 대한 얘기고요. 실제로 발송한 내용을 지금 학생 이름을 지어서 지금 남겨놓았습니다. 또 이거는 제 수업을 듣는 올해 필기된 내용이고요. 둘 다 남학생이고요. 다른 학생입니다. 내신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필기한 부분을 제가 찍어서 지금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선행하는 학생들이 보는 개념 테스트입니다. 네, 제 교재고요. 뭐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